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부인께 부인의 편지를 받아보고 먼저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쓰는 이야기들이 좀 어둡다는 점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뭔가 아주 유쾌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도대체 저에게 무슨 슬픈 일이 있겠어요? 저는 파리 사람들을 우수해졌게 하는 짙은 안개로부터 수천이나 떨어진 춤과 뮤스카 포도주의 고장, 그곳에서도 태양이 가득 내리쬐는 언덕 위에 살고 있거든요. 저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오로지 눈부신 태양과 감미로운 음악 소리뿐이랍니다. 매와 물새떼의 오케스트라, 박새들의 합창, 아침마다 들려오는 도요새의 노랫소리, 한낮에는 매미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목동들이 부르는 피리소리, 저 멀리 포도밭에서 들려오는 아리따운 밤생머리 아가씨들의 웃음소리. 도저히 이곳에서는 우울한 생각에 빠질 수가 없답니다. 오히려 저는 부인들께 바구니 하나가득 넘쳐 흐르는 장밋빛 노래와 사랑의 이야기를 보내드려야 했죠. 하지만 그렇게 하질 못했습니다. 아직은 파리에서 너무 가까워요. 내일 이곳 소나무 숲속까지 파리의 그 슬픈 눈물방울이 튀어온답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순간에도 저는 샤를르 바르바라의 비참한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우울한 소식 때문에 저의 풍작가는 초상집처럼 슬픔에 잠겨 있어요. 도요새도 매미도 이런 저의 슬픔을 함께 해주진 못하는군요. 이런 사정 때문에 오늘 부인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리겠다고 한 약속은 지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울한 이야기밖에 할 수 없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황금뇌를 가진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래요, 부인. 정말 머릿속에 온통 황금으로 가득 찬 남자였죠. 그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의사들은 이 아이는 얼마 못 살 거라며 걱정했어요. 그만큼 아이의 머리가 너무 무겁고 두개골은 터무니없이 컸던 겁니다. 그러나 의사들의 걱정과는 달리 아이는 아름다운 올리브나무처럼 잘 자랐어요. 단지 그 커다란 머리 때문에 걸어 다니는 게 좀 힘들었을 뿐이지요. 불쌍하게도 걸핏하면 부딪히고 구르고 하니 보기에도 딱할 지경이었죠. 어느 날 그는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대리석 모서리에 머리를 3개 부딪혔죠.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쇳덩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모두들 그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일으켜보니 한쪽에 가벼운 상처만 입었는데 놀랍게도 금빛 머리카락에 황금 부스러기가 달라붙어 있었어요. 그때 그의 부모는 그 아이의 뇌가 황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죠. 이 일은 비밀에 붙여졌죠. 심지어 아이 자신조차도 그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죠. 단지 아이는 왜 전처럼 친구들과 같이 밖에서 뛰어놀면 안 되는지 물었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쁜 사람들이 몰래 잡아갈까봐 그래. 어머니의 말에 아이도 잡혀가는 것이 무서웠는지 혼자서 놀게 되었고 무거운 머리를 이고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걸어 다니곤 했어요. 아이가 18살이 됐을 때 아이의 부모는 하늘이 내려주신 무시무시한 선물에 대해 아이에게 말해줬죠. 그리고 지금까지 키워준 보답으로 머릿속에 들어있는 황금을 조금 떼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아이는 조금도 주저앉지 않고 그 자리에서 호두알 크기만한 황금 한 덩어리를 꺼내어 어머니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죠.
그는 자신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황금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되자 이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착각에 빠져들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능력에 도취된 채 부모와 집을 뒤로하고 정처 없이 그 보물을 낭비하러 떠났습니다. 그는 황금을 마구 뿌리며 임금과 같은 생활을 했죠. 그를 본 사람들은 그의 머릿속에는 황금이 무궁무진하게 들어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황금은 그가 쓰는 대로 점점 줄어들고 있었던 거예요. 총명했던 두 눈은 날이 갈수록 그 빛을 잃어가고 두 볼은 앙상해져만 갔죠. 반 미치광이처럼 사람들과 어울려 밤새 놀고 난 다음 아침에 술자리에 남은 음식들과 희미해져가는 촛불 속에 혼자 남겨진 이 가련한 남자는 자신의 머리에 뚫린 커다란 구멍을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죠. 이제는 단호한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겁니다. 그 후 그의 생활은 몰라보게 달라졌어요. 황금대를 가진 남자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조용히 살았죠. 그는 모든 유혹을 뿌리치면서 두 번 다시 손대고 싶지 않은 머릿속 보물을 깨끗이 잊으려고 애썼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어느 몹쓸 친구 하나가 몰래 뒤를 밟아 그를 쫓아온 겁니다. 이 친구는 황금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이 가련한 남자는 견디기 힘든 머리의 통증을 느끼며 잠에서 깼어요. 정신없이 일어나 보니 친구가 외투에 뭔가를 숨기면서 달빛 속으로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까? 또다시 황금내가 떨어져 나간 거죠. 얼마 후 황금내를 가진 남자는 금발머리 소녀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는 진심으로 그 소녀를 사랑했어요. 소녀 또한 그를 아주 좋아하고 있었죠. 하지만 소녀는 그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아름다운 리본과 하얀 깃털 장식, 그리고 예쁜 장신구들을 원했어요. 작은 새 혹은 인형과도 같은 이 귀여운 소녀의 손안으로 황금은 바람처럼 사라져 갔습니다. 날이 갈수록 소녀는 새로운 무언가를 요구했고, 그럴 때면 그는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었죠. 그는 소녀가 괴로워할까봐 끝내 황금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부자죠? 하고 소녀가 물으면 이 가련한 남자는 언제나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렇고 말고 우린 부자지. 이렇게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의 두개골을 쪼아대고 있는 작은 파랑새에게 애정어린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겁이 나서 이제는 좀 절제해 보려고 마음먹기도 했지만, 그럴 때면 소녀는 그에게 뛰어 말했습니다. 당신은 부자잖아요. 좋은 것 좀 사주세요. 그러면 또 그는 뭐든 소녀가 원하는 것을 사주었죠. 그런 생활은 2년 동안 계속되었어요. 그런 어느 날 아침, 어떻게 된 일인지 소녀는 힘없는 작은 새처럼 하늘나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황금은 거의 바닥이 드러났지만 이 남자는 남아있는 것을 모두 털어 사랑하는 소녀를 위해 화려한 장례식을 치러주었습니다.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애도의 종소리, 검은 천으로 덮인 장중한 사륜마차, 깃털 장식을 붙인 말들과 비로드에 가득 박힌 은구슬. 참으로 성대한 장례식이었지만 무엇 하나 그의 눈에 과한 것은 없었죠. 이 지경에 이르러 황금이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는 남은 황금을 교회에 헌납하고 관을 매는 인부에게도 국화를 파는 안악에게도 아낌없이 뿌렸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묘지를 나왔을 때에는 그 훌륭한 황금도 머릿속에 겨우 몇 조각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사람들은 그가 양손을 허우적거리며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멍하니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날 저녁 거리에 네온사인이 켜질 무렵 그는 커다란 진열장 앞에 멈춰섰어요. 진열대 위에는 온갖 직물들과 장신구들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그 앞에 서서 백조 깃털로 장식한 파란색 비단구두를 넋을 잃고 바라보았어요. 그녀에게 이 구두를 보여주면 틀림없이 기뻐할 거야. 그는 혼잣말을 하면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소녀가 죽었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상점 안으로 들어갔죠. 구석에 있던 주인은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계산대로 왔습니다. 보아하니 한 남자가 계산대에 기대어 괴로운 표정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인은 너무 무서워 멈칫했습니다. 남자는 한쪽 손에는 백조 깃털로 장식한 파란 비단 구두를 들고 나머지 손은 주인에게 내밀었는데 피로 물든 그의 손에는 자신의 두개골에서 긁어낸 마지막 황금 부스러기가 있었습니다. 부인, 이것이 황금뇌를 가진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 이야기는 하나에서 10가지 모두 사실이랍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하찮은 것 때문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지 그 하찮은 존재 때문에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결국 그 고통에 지치게 되면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부인?